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릴 대 트로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릴은 무패 행진은 이어가고 있으나 득점력이 생각보다는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이 고민. 지난 경기에서도 하위 전력인 브레스트를 만났으나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0대0으로 비기고 말았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인 우위와의 승점 차이는 3점으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릴의 올 시즌 성과는 무시하기 어려운데 중원에서 고메스와 카벨라가 빌드업 리더 역할을 하면서 많은 찬스를 공급해주고 있고 원톱으로 나서면서 자신의 장점인 오프더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데이비드가 이를 받아먹는 기조입니다. 데이비드의 빅찬스 미스 횟수가 아쉽기는 하지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기대 득점을 만들고 있을 정도로 폰세카 감독이 빌드업 체계를 확실하게 정비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점 억제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나 올 시즌 PSG와 모나코에게 도합 17점을 기록한 것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라인을 물리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많은 활동량과 거친 플레이로 상대의 자유로운 플레이를 방해하는 능력은 뛰어난 편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카드를 받는 횟수가 꽤 되며 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베테랑 폰테가 빠진다는 점은 아쉬우나 실점률에 비해 실제 수비력은 좋은 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트로아는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전력 차이를 메우지 못하고 0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릴과의 쿠프 대 프랑스 경기에서도 2대0으로 패하는 등 강호들을 상대로 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다만 마지막으로 릴과 붙었던 경기에서 점유율이 완벽하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비중 50%를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강점은 충분히 보여주었던 바 있습니다. 발대의 결정력이 꽤 좋은 편이라 이를 믿고 과감하게 전진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 편이고 특히 원정에서 철저하게 라인을 내리고 역습으로 이어가는 플랜이 잘 먹히면서 무실점 비중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원정에서 득점의 꾸준함이 더 좋아진다는 점은 호평을 할 만한데 물론 수비적인 이슈는 상당한 편, 라인을 내리고 위험한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6야드 안쪽에서의 슈팅 비중이 너무 높아 효과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죠. 슈팅의 허용 횟수가 많은 것은 역습 지향적인 팀이라 상대에게 찬스를 어느 정도 내어주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가까운 곳에서 슈팅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점은 우려점으로 보아도 충분할 것입니다. 일이 우세해 보입니다. 물론 트로아도 역습 상황에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은 충분한 편이고 공격적인 성과가 원정에서 더 잘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득점을 고려해도 좋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랭스 대 니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랭스는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공격적인 아작시오를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1대0 신승을 거두었고 리그에서는 10월 이후 패배가 없는 훌륭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은 다소 아쉬우나 수비적인 장점이 워낙 뚜렷해 단점을 메우고도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진의 예측력과 1대1 대응 능력이 매우 좋죠. PSG도 랭스를 상대했던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을 정도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랭스를 쉽게 공략할 수 있는 팀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니스가 지난 경기에서 6골을 득점하는 등 공격적인 성과가 크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올 시즌 공격진 공백이 꽤 있었고 새로 영입한 선수의 퀄리티도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기 때문에 랭스 입장에서 니스를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면서 발로건에게 공격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득점력이 뛰어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코너킥 상황에서 무네트시가 득점한 골 하나가 유일한 팀의 득점이었습니다. 니스는 감독 경질 버프가 제대로 통했습니다. 오랜만에 대량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6골이나 나오면서 시원하게 몽펠리에를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 상대인 몽펠리에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허용하는 팀 중 하나였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올 시즌 9위가 파브르 감독과의 불화 끝에 렌으로 떠났고 대체자로 영입한 라보르데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면서 공격적인 부침은 상당히 심했습니다. 수들과의 갈등이 있었던 파브르 감독이 팀을 떠난 상황이라 선수단의 분위기는 좋아졌을 수 있지만 랭스의 수비적인 장점을 감안하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득점력을 재현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수비적인 안정감은 꽤 있는 편입니다. 파브르 감독 시절의 기조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후방에 많은 선수를 두면서 무게 중심을 뒤로 잡는 편이라 후방에서 수적 열세에 처하는 빈도는 적은 편입니다. 실점을 기록하는 경기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원정에서 PSG와 렌을 제외한 팀은 니스를 상대로 멀티 실점을 기록한 팀은 없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니스가 지난 경기에서 대량 득점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올 시즌 공격보다는 후방 안정감이 더 돋보이던 팀이었습니다. 랭스가 버티기에 들어갔을 때는 리그 1강인 PSG도 상당히 고전하는 편이라 니스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득점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론 니스도 랭스의 공격진 중 발로건 정도만 견제하면 수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은지라 승부가 한쪽으로 쉽게 기우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앙제 대 클레르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앙제는 역시 PSG와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완벽하게 경기 주도권을 내주면서 0대2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고 리그에서 10연패를 당하게 되는 최악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공을 상대 박스까지 옮기는 능력 자체는 가지고 있는데 롱볼로 단순하게 전진하는 것 이외에도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었던 부팔의 온더볼 능력도 공격 전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결정짓는 능력이 모자란 것이 사실, 부팔도 기대 득점에 비해 리그 3골이라는 성과는 부족하고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효율이 가장 떨어지는 팀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문제는 수비 능력에서도 별다른 개선점이 없다는 건데 특히 홈에서의 슈팅 억제 능력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슈팅의 75%를 박스 안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양 윙어들도 수비에 가담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 공격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수비에도 소모해야 하는 상황은 범입니다. 클레르몽은 최근 3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는 좋은 흐름, 조용하지만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면서 올 시즌 잔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난 경기에서 상대 퇴장자가 둘이나 나오기는 했지만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스타드렌을 상대로도 1실점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압박을 전방부터 가하면서 상대에게 롱볼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상대의 공격 정확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방식, 앙제가 정교한 빌드업보다는 직선적인 전술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 전방 압박이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나 원정에서 8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득점에 특화되어 있는 팀은 아닙니다. 리그에서 기대 득점이 2번째로 낮은 팀이기도 하고 지난 경기 멀티 득점도 상대가 퇴장을 2명이나 당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앙제가 압박에 시달리면서 롱볼 양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방식도 정교함을 보장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며 클레르몽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